안녕하세요. 꼰대동이 아파 TV의 꼰동입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올 때면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아유, 그거 좀 참고 살지 왜 그랬어? 아마 그분들도 처음에는 참다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모든 걸 포기하는 수순을 밟았을 겁니다. 그 참는 것이 업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참을 수 있는 강도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성이 차이가 있으니 본인들의 잣대로 평가하기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실제 회사에서 우울증을 겪고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5년 12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회사의 적자 전환으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져서 잔잔하게 분위기를 잡던 중이었죠. 비용 절감하라는 회사의 공문이 시작되고 회식 금지, 야근 금지와 같은 모든 비용이 들어갈 만한 것은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6년 1월에 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감행했습니다. 대상은 과장급 이상. 저는 당시 대리직급이다 보니 정리해고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긴장하긴 매한가지였죠. 혹자는 그럽니다. 네가 정리해고 대상자도 아닌데 왜 긴장을 하냐고.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일렬로 서서 누군가에게 귓방맹이를 맞고 있는데 분명 그 귓방맹이는 나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분명 내 앞사람까지만 쳐맞을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긴장은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가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정리해고 대상자가 아님에도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규모가 좀 되는 회사의 경우 인원 감축은 새로운 사장을 영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회사 소유주는 본인의 손에 똥을 묻히기 싫은 것이죠. 그렇게 사장은 각 팀의 수장에게 지침을 내립니다. 과장급 이상을 한 명씩 정리해고하라고 2주에 걸쳐서 팀장의 면담이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리신분으로 실제 면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좋은 얘기는 오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2주에 걸쳐서 과장급 이상 간부를 괴롭힌 결과 차장 한 명이 총대를 메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참을만 했습니다. 내가 잘린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2016년 1월 중순쯤에 전 직원에게 3개월 동안 30% 월급 삭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유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모두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였죠. 회사 수익이 좋을 때는 이익을 공유하지도 않으면서 어려울 때는 고통을 분담하자고? 개소리. 30%면 당시 250만원 수준의 월급에서 약 75만원의 삭감. 그때 1차 패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래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공무원이 싫다고 일반 기업에 취업한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했고 공부를 잘해서 현재 교직에 있는 누나와 달리 노는 것을 좋아했던 저로서는 공무원이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2차 멘탈을 무너뜨린 사건이 발생됩니다. 다른 경쟁사의 간부 한 명이 그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번 뵀던 분인데 10년 뒤 나의 모습이 저러면 어떡하지? 진짜 회사에 헌신을 했지만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TV에서 봤던 직장인의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저의 멘탈은 무너졌습니다. 우울감이 밀려오고 앞으로 나의 직장인 모습이 그려지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은 바닥을 뚫고 지하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저의 이런 상태를 이야기해봐도 직장인은 누구나 그러니 참고 버티라는, 너만 힘든 것도 아닌데 왜 유난히냐는 교과서적이고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누구나 그렇게 산다는 평이한 답변들.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정신과에 방문을 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신과 병원은 시실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돌아다니거나 머리에 꽃을 꽂고 웰컴 투 동막골의 강혜정 배우와 같은 분들이 질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갔던 병원의 느낌은 조용하고 일반 병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3시간의 진단과 상담이 끝난 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 약을 타고 복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나는 이런 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정신 나약한 놈이란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괜히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할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하나하나에 날카롭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때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났고 제 어린 딸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항상 걱정이 되고 쓸데없는 망상 같은 걸 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약 복용 이외에 다른 방법도 병행하여 극복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4 용지를 꺼내어 회사 업무를 제외하고 지금 당장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억울하지 않게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운동하기. 정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육체 건강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운동을 할 것이라면 제가 좋아하는 운동인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영을 해왔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면서 친구들과 수영장을 놀러가는 것 제외하면 거의 하지 않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물에서 노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당장 시작하자라는 생각에 당시 살던 곳 주변의 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어차피 배우는 김에 아주 예쁘신 여강사님께 실력을 2단계나 낮춰 중급반에 등록을 하였고 아주 열심히 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급반에서 배우다 보니 다른 회원들의 칭찬을 듣게 되고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면서 차츰 자존감을 높여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수영을 하지 못하지만 당시에 출근 전 새벽 수영을 다니면서 꽤나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혼자 여행 가기.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군대, 졸업, 취업을 단 1년의 공백도 없이 밟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공백이 생기면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을 해왔는지 그렇게 정규 과정을 밟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 흔한 해외여행을 혼자 다녀온 경험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이 전부였고 혼자 여권을 들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호텔을 예약한 경험이 단 1도 없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300만 원을 뽑아서 태국 여행을 시도하였습니다. 특 1급 호텔을 예약하고 저가 항공이 아닌 국내 메이저 항공을 예약하고 현지 가이드까지 섭외하여 혼자 4박 5일의 여행을 출발하였습니다. 매일매일 태국 현지의 최고로 비싸고 좋은 음식들만 먹고 낮엔 가이드의 도움이 있긴 했지만 밤에는 혼자 쇼핑도 다니며 이방인의 즐거움을 즐겼습니다. 당시 그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 혼자 타국 여행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추후에라도 다른 여행을 혼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쌓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 시도하기. 2016년 5월에 사업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사업명은 유사투자자문회사, 흔히들 말하는 주식 카톡방이었습니다. 당시 출자금 3천만 원으로 시도를 해보고 결론을부터 말씀드리자면 1년 정도 하다가 약 1,600만 원 손실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식 카톡방 관련 썰은 나중에 영상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해보면서 드는 생각은 역시나 사업은 쉽지 않다. 본인이 생각하는 사업과 실제 사업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역의 사업이라도 해볼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내가 잘하는 일 해보기. 제 자랑을 조금 해보자면 저는 왕년에 꽤나 잘 나가던 학원 그리고 과외 강사이자 지역 행사 MC였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월 150만 원이 넘는 학원과 과외 수입이 있었고 지역에서 5년 넘게 300여 개의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하는 일들은 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놀면서 돈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었습니다. 과외나 학원 강사는 다시 시작하는데 무리가 있으니 주변 지인들의 행사를 무료 혹은 교통비만 받으면서 다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꼴이긴 하지만 돌잔치, 결혼식, 칠순잔치와 같은 행사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오히려 힐링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마지막엔 울기까지 하면서 옛날 추억들을 곱씹어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버킷리스트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위 4가지의 공통점은 회사 업무를 떠나 모두 내가 중심이 되는 일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에서 인정을 받고, 타국에서 나 혼자 여행을 해보고, 내가 사장이 되어 업체를 운영해보고, 내가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의 일을 다시 해보면서 우울증을 이겨냈습니다. 내가 하루에 업무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도 8시간, 하루에 3분의 1입니다. 즉, 내 인생의 30% 비중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30%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이 되고, 그걸 인해서 나머지 70%의 인생을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도 제 스스로가 갑자기 디프레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저의 조깅메이트 동희야 냅다 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반려견과 하는 마라톤도 출전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 이외에 지금까지 유튜브도 하면서 혼자 고심하고 글을 써보면서, 비록 구독자 25명 뿐이지만, 그리고 수익도 없지만, 영상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엄청난 성취감을 느낍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약물의 도움이든 주변 사람의 도움이든 나 혼자 이겨내든 이겨낼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가 그 회사의 대표로 있지 않는 한, 망할 놈의 회사는 당신의 우울증이 걸리든지 말든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면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한 명은 있을 것이며, 당신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직장 상사의 턱을 돌리고 퇴장하는 그날까지 직장인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곤동이었습니다. 일로 와봐, 용돈 좀 줄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앉아, 여기 앉아. 옳지. 자 용돈.